안녕하세요, 토토부장입니다. 오늘은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34회차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토부장 채널이 유튜브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멤버십 분들께 공유드렸던 프로토 조합픽 적중 내역입니다. 지난주도 요일별로 조합픽들이 꾸준하게 적중을 이어갔고 7월에도 야구와 축구 프로토 조합픽들이 적중을 이어가면서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7월까지 미국 메이저리그와 국내 야구, 일본 야구를 비롯해 축구 조합픽까지 꾸준하게 적중하면서 멤버십 분들께서 수익을 올리시는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프로토 승부식 모든 회차에서 조합픽들이 적중하면서 높은 적중률과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분들께는 야구 시즌에는 야구승 1패 조합픽을, 농구 시즌에는 농구승 5패 조합픽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토토부장 유튜브 멤버십은 야구와 농구, 축구, 배구, 프로토 모든 종목을 다루는 채널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멤버십 분들께 조합픽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에 12,000원, 하루에 400원이면 토토부장이 제공하는 검증된 높은 적중률의 조합픽을 매일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옆 동네에서 하루 조합픽에 별풍선 100개 이상씩 쏘시거나 한 달 멤버십 비용이 적게는 5만원 이상, 많게는 1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고액 멤버십에 가입하실 필요 없습니다. 적중률과 합리적인 멤버십 비용 둘 다 챙기실 현명하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필라델피아의 선발 투수는 에런 놀라,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훌리오 테헤란입니다. 필라델피아 놀라는 올 시즌 19경기 8승 6패, 평균 자책점 4.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는 올 시즌 다소 기복 있는 투구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반기 막판에도 한 경기 잘 던지면 그 다음 경기는 고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잭 휠러와 더불어 팀의 에이스 선발 투수를 할 수 있고 등판하는 경기들마다 웬만하면 6에서 7이닝 정도로 소화해줄 수 있는 능력도 갖춘 만큼 확실히 필라델피아 선발 자원들 중에서 가장 믿을만한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홈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도 낮아지는 놀라인 만큼 이번 경기도 퀄리티 스타트 이상을 기록해준다면 필라델피아의 불펜 운영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타선은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직전 샌디에이고와의 4연전을 3승 1패, 3연승으로 마무리했고 3연승 구간 22득점을 올렸을 정도로 타선의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팀의 에이스 브라이스 하퍼가 최근 10경기 타율 3할 8푼 1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좋고 브라이슨 스탁과 알렉 봄 역시 최근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팀 내 홈런 1위 카일 슈아버 역시 전체적인 타율은 떨어지지만 최근 3경기 연속 홈런을 기록하면서 한방이 있는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필라델피아 타자들이 이번 경기 미러키의 선발 테헤란에게 상당히 강했는데 필라델피아의 주포 하퍼와 슈아버, 터너 이렇게 3명이 테헤란을 상대로 통산 4할 이상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명은 최근 타격감도 좋기 때문에 이번 경기 활약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정팀 미러키의 선발 투수는 훌리오 테헤란입니다. 테헤란은 올 시즌 8경기 2승 3패, 평균 자책점 3.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 중순까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테헤란인데 지난 2경기 등판에서 약 12이닝 정도를 투구한 동안 13자책점을 기록하면서 전반기를 좋지 않게 마무리했습니다. 게다가 원정 경기 등판에서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높아지는 테헤란이고 피홈런도 훨씬 더 많이 기록 중인 만큼 이번 경기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의 브라이스 하퍼와 카일 슈아버, 트레이 터너에게 상당히 약했던 만큼
테헤란은 이 3명의 타자들을 상대할 때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밀워키 타선에서는 주포 크리스티안 옐리치의 타격감이 뜨겁습니다. 옐리치는 최근 11경기에서 타율 3할 5푼 6리를 기록하고 있고, 특히 이 11경기에서 홈런을 4개나 기록하면서 신시내티와의 4연전 수입을 비롯해 최근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옐리치는 이번 경기 필라델피아의 선발 투수 놀라를 상대로 통산 30타수 10안타, 타율 3할 3푼 3리의 준수한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옐리치와 더불어 윌리엄 콘트레라스도 최근 10경기 타율 4할 2푼 9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올라온 만큼 밀워키도 선발 투수 테헤란이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홈팀 필라델피아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까지 마킹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 LA 다저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볼티모어의 선발 투수는 타일러 웰스, 원정팀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마이클 그로브입니다. 볼티모어 웰스는 올 시즌 18경기 7승 4패, 평균 자책점 3.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볼티모어의 에이스 피처로서 홈과 원정 경기 등판에서 모두 1할대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등판하는 경기마다 5에서 6이닝 이상씩을 잘 소화해주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역할을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닝당 출루 허용률을 뜻하는 WHIP도 0.93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대팀 타자들의 출루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웰스입니다. 원정팀 LA 다저스가 우투수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올 시즌이지만 웰스 정도의 우투수라면 퀄리티 스타트 정도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볼티모어는 전반기 막판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8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확실히 타선의 타격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팀 내 홈런과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앤서니 산탄데르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데뷔 2년차의 올스타전에 입성한 애들리 러치맨 역시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테랑 애덤 프레이저 역시 7월 들어 타격감이 올라왔고, 세드릭 멀린스 역시 타격감이 좋습니다. 얼마 전 부상에서 복귀한 라이언 마운트캐슬도 서서히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는 점도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타자들이 최근의 흐름을 이어갈 수만 있다면 이번 경기 다저스의 선발 그로브가 볼티모어 타선을 막아내는 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LA 다저스의 선발 투수는 마이클 그로브입니다. 그로브는 올 시즌 11경기 1승 2패, 평균 자책점 6.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브는 사실상 다저스의 정식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가는 선수라기보단 대체 선발 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몇 경기를 제외하면 대부분 다수의 실점을 허용하는 경기들이 많았고, 특히 4번의 원정 경기 등판에서 11점대의 평균 자책점과 4할이 넘는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원정에서 고전하고 있는 그로브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원정 경기고, 올 시즌 다저스 불펜의 부진을 고려한다면 선발 투수인 그로브가 최대한 이닝을 소화해줘야 하지만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다저스 타선은 최근 타격감이 물이 오른 무키 베츠가 이끌고 있습니다. 베츠는 최근 12경기에서 타율 4할 5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다소 떨어졌지만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레디 프리먼도 올 시즌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데뷔 2년차 제임스 아웃맨 역시 최근 타격감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팀 내 홈런 2위를 달리고 있는 맥스 먼시의 기복 있는 타격감은 아쉬운 대목이고, 윌 스미스 역시 타격감이 다소 떨어진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최근 연승을 달리고 있는 볼티모어인 만큼 베츠와 프리먼 두 원투펀치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저스입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볼티모어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볼티모어의 승리와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피츠버그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선발 투수는 로건 앨런입니다. 피츠버그는 지난 샌프란시스코와의 3연전을 홈에서 스위패를 당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사이드하게 패배한 경기는 많이 없었는데 불펜 난조와 뒷심 부족으로 역전패를 당한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나마 타선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최지만이 최근 6경기에서 홈런 2개를 터뜨리면서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타선의 핵심인 앤드류 맥커친이 부상에서 복귀한 건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 나란히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98년생 제러드 트리올로와 99년생 헨리 데이비스가 타석에서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신예 선수들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반면 주포 카를로스 산타나와 브라이언 레이놀즈의 타격감은 좋지 않은 게 아쉬운 대목입니다. 배지환과 키브라이언 헤이스가 부상으로 아웃돼 있는 것도 피츠버그에겐 큰 전력 손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 선발 투수도 정해지지 않은 만큼 이번 경기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선발 투수는 로건 앨런입니다. 앨런은 올 시즌 12경기 3승 2패, 평균 자책점 3.4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갓 데뷔한 루키 앨런은 소속팀 클리블랜드가 자랑하는 유망주 중 한 명입니다. 4월 24일 마이애미전에서 첫 선발 등판을 가졌는데 6이닝 1자책점 8개의 삼진을 기록하면서 데뷔전에서 승리를 따냈던 앨런입니다. 그 이후 5월까지 승승장구했던 앨런인데 6월 들어서는 다소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경기 초반 무너지지 않는다면 루키임에도 불구하고 5에서 6이닝을 소화해줄 수 있는 자원이고 좌투수가 현저하게 부족한 클리블랜드에게 꼭 필요한 투수라고 생각되는 선수입니다. 피츠버그 선수들이 앨런을 처음 만나는 만큼 기대 이상의 호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조시 네일러가 최근 10경기 타율 3할 9푼 5리를 기록할 정도로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스티븐 콴 역시 타격감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만 팀 내 홈런 1위이자 주포인 호세 라미레즈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 앞서 말씀드린 네일러 외에 주전 선수들 중 3할 이상의 타자가 없는 점 또한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득점권 상황에서 주포 라미레즈가 해결사 역할을 해줘야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경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토론토의 선발 투수는 알렉 마노와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조 머스그로브입니다. 토론토 마노아는 올 시즌 전반기 극심한 부진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마이너리그도 갔다 왔고 절치부심한 끝에 7월 8일 디트로이트전에서 메이저리그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이 경기에서 6이닝 동안 삼진 8개를 잡아내며 1자책점만을 허용했고 시즌 2승째를 챙기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다만 올 시즌 보여준 기복 있는 피칭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불안한 마노아입니다. 확실히 복귀전 상대였던 디트로이트보다는 이번 경기 상대 샌디에이고가 객관적인 전력이 우위에 있는 팀인 만큼 이번 샌디에이고전이 마노아가 기량을 회복한 게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 타선은 최근 분위기가 좋습니다. 전반기 막판부터 9경기 8승 1패를 달리고 있는 토론토인데 이 구간 타선이 힘을 내주면서 팀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팀 내 타율과 홈런 1위를 달리고 있는 보 비셋이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주포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역시 올스타전 이후 타격감을 점점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지 스프링어와 위트 메리필드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은데 최근 이 두 선수가 토론토 타선을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케빈 키어마이어 역시 후반기가 시작되고 나서 타격감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호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시즌 마노아가 경기 초반에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빠르게 나와줘야 하는 토론토가 되겠습니다. 원정팀 샌디에이고의 선발 투수는 조 머스그로브입니다. 머스그로브는 올 시즌 14경기 8승 2패, 평균 자책점 3.2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한참 좋을 때의 모습을 되찾은 머스그로브입니다. 6월과 7월에 등판한 8경기에서 6승 무패를 기록했고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뉴욕 매츠전에서도 6이닝을 자책점 없이 막아내면서 좋은 흐름을 유지한 채 후반기를 맞게 됐습니다. 확실히 최근의 흐름만 놓고 보면 토론토의 마노아보다는 샌디에이고의 머스그로브가 훨씬 더 안정감이 있는 선발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토론토 타선의 타격감이 좋다고 해도 머스그로브의 공을 마냥 쉽게 공략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타선에서는 주포 매니 마차도가 7월 들어 타격감을 회복한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김하성 역시 직전 필라델피아전에서 홈런포를 다시 가동하면서 최근에 좋은 타격감을 이어갔습니다. 올 시즌 장타력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팀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김하성입니다. 팀 타선의 에이스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는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젠더 보가츠 역시 7월 중순 들어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만 몸값을 해줘야 할 후안 소토가 올 시즌 기복 있는 타격을 이어가고 있는 점은 여전히 아쉬운 대목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 역시 마차도와 김하성, 타티스 주니어 이렇게 셋이 타선을 이끌어줘야만 하는 샌디에이고입니다. 이 경기는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 레즈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홈팀 신시내티의 선발 투수는 루크 위버,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시내티 위버는 올 시즌 15경기 2승 2패, 평균 자책점 7.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미러키전에서 3.2이닝 동안 홈런 2개 포함 5자책점을 허용하면서 조기 강판됐었던 위버입니다. 확실히 안정감은 떨어지는 선발 자원이고 홈과 원정 가릴 것 없이 평균 자책점과 피안타율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올 시즌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잘 버텨준다면 5이닝 정도가 맥시멈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위버입니다. 신시내티 타선은 지난 미러키와의 3연전에서 극심한 타격 부진을 보여줬습니다. 3경기에서 올린 득점이 3득점이고 2경기를 영봉패를 당했던 신시내티입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리그에서 타격감이 가장 뜨거웠던 팀 중에 하나였는데 후반기가 시작하자마자 극심한 타격 슬럼프에 빠진 신시내티 타자들입니다. 6월과 7월 초까지 맹활약을 펼치며 신인왕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엘리 델라크루즈 역시 미러키와의 3연전에서 12타수 무안타로 부진했고 스펜서 스티어와 TJ 프리들, 조나단 인디아와 타일러 스테픈슨 등 팀의 주축 타자들이 최근 극심한 타격 부진을 이어가면서 팀 전체적으로 빈공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 선발 투수가 안정감이 떨어지는 루크 위버인 만큼 타선의 득점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최근 타선의 타격감을 고려한다면 신시내티가 상당히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이번 경기입니다.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어깨 부상에서 돌아오는 앤서니 데스클라파니가 선발 투수로 유력한데 선발 투수가 확정되고 픽의 변동이 있을 시에 코멘트를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후반기 첫 시리즈였던 피츠버그 원정 3연전을 깔끔하게 수입하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타선에서는 7월 10경기에서 타율 3할 9푼 4리를 기록하고 있는 윌머 플로레스의 타격감이 상당히 좋고 팀 내 홈런 1위 마이클 콘포터의 타격감 역시 뜨겁습니다. 특히 팀의 2002년생 신성 루이스 마토스가 기대 이상의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98년생 블레이크 사볼과 99년생 패트릭 베일리 역시 팀의 유망주로서 무럭무럭 성장 중에 있는 올 시즌입니다. 신구가 잘 조화된 샌프란시스코 타선인 만큼 안정감이 다소 떨어지는 신시내티 위버 상대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샌프란시스코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애틀랜타의 선발 투수는 브라이스 엘더,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잭 데이비스입니다. 애틀랜타 엘더는 올 시즌 18경기 7승 2패, 평균 자책점 2.9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99년생 엘더는 당초 대체 선발로 보는 게 맞는 투수였는데 어느새 애틀랜타의 핵심 선발 투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템파베이전에서 난타를 당하며 조기 강판되기는 했지만 확실히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엘더의 성과는 기대 이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에서 7이닝 정도를 소화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췄고 구속 자체는 메이저리그에서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다양한 변화구를 통해 타자를 맞춰잡는 능력이 뛰어난 엘더입니다. 최근 상대팀 애리조나 타선의 타격감이 많이 떨어져 있는 만큼 엘더가 반등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애틀랜타 타선은 메이저리그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타선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세가 좋습니다. 리그 전체 타율 2위와 도루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의 에이스 로날드 아쿠나 주니어가 꾸준하게 활약 중이고 오타니에 이어 홈런 단독 2위를 달리고 있는 맷 올슨 역시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외에도 아지 알비스, 에디 로사리오와 션 머피, 오스틴 라일리 등 언제나 한방을 장착하고 있는 까다로운 타자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는 애틀랜타 타선입니다. 원정팀 애리조나의 선발 투수는 잭 데이비스입니다. 데이비스는 올 시즌 11경기 1승 5패, 평균 자책점 6.3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 역시 애틀랜타 엘더와 마찬가지로
구위와 구속보다는 타자들을 맞춰잡는 스타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2경기 등판해서 11이닝 동안 7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졌었던 데이비스입니다. 최근 타선의 타격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데이비스가 마운드에서 최대한 버텨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애리조나 타선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타격감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팀의 신성 코빈 캐롤도 최근 부진한 모습이고 베테랑 크리스티안 워커 역시 타격감이 좋지 않습니다. 루어데스 구리엘 주니어가 지난 토론토와의 연전에서 타격감을 끌어올린 건 다행인 부분이고 올 시즌 캐롤 외에도 팀의 젊은 선수들이 활약하고 있는 것 역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애리조나 타자들이 타격감을 얼만큼 회복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애틀랜타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7번째 경기는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마이애미 말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세인트루이스의 선발 투수는 조던 몽고메리,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인트루이스 몽고메리는 올 시즌 18경기 6승 7패, 평균 자책점 3.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4월과 5월에 고전했었던 몽고메리인데 6월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과 7월 등판한 7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고 몇 경기를 제외하면 등판하는 경기마다 5에서 7이닝 정도를 소화해 줬습니다. 선발 투수로서의 이닝 소화력도 있는 만큼 타선에서 어느 정도 득점 지원만 해준다면 세인트루이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타선에서는 폴 골드슈미트가 후반기 들어 타격감을 끌어올리고 있고 놀란 아레나도 역시 7월달 타율이 좋습니다. 거기에 브렌단 도노반까지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온 만큼 확실히 후반기 반등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는 세인트루이스입니다. 라스 누트바와 윌슨 콘트레라스 역시 타격감이 좋고 특히 2000년생 팀 내 최고 유망주 놀란 고먼이 직전 워싱턴과의 2연전에서 타격감을 완전히 회복한 점 또한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확실히 세인트루이스는 소위 홈발을 받는 팀이고 실제 팀 타율도 홈에서 더 높은 만큼 이번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정팀 마이애미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이애미는 후반기 첫 연전이었던 볼티모어와의 3연전을 모두 패배하면서 후반기 시작이 좋지 않았습니다. 올 시즌 압도적인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루이스 아라에즈의 활약 여부에 따라 그날 경기 결과가 요동치는 마이애미입니다. 볼티모어와의 3연전에서 한 경기는 5타수 4안타로 맹활약했지만 나머지 2경기에서는 8타수 무안타를 기록하면서 4할을 넘보던 타율도 3할 8푼까지 떨어진 아라에즈입니다. 팀 내 홈런과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호르헤 솔레어 역시 볼티모어와의 3연전에서 11타수 1안타로 부진하면서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원투펀치 외에 게럿 쿠퍼와 헤수스 산체스가 제 몫을 해주고 있는 건 마이애미로선 다행인 부분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아라에즈와 솔레어의 활약 여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세인트루이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8번째 경기는 시카고 컵스와 워싱턴 내셔널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컵스의 선발 투수는 제임스 타이온,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트레버 윌리엄스입니다. 컵스 타이온은 올 시즌 15경기 3승 6패, 평균 자책점 6.1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이온은 올 시즌 성적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감이 떨어지는 피칭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컵스의 홈구장 리글리 필드에서 7점대의 평균 자책점과 3할대의 피안타율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홈경기 등판에서 고전하고 있는 타이온입니다. 이 리글리 필드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고 타자 친화적인 구장인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확실히 올 시즌 타이온은 양키스 소속으로 14승을 찍었던 그 타이온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반기 마지막 등판이었던 뉴욕 양키스전에서 친정팀 상대로 8이닝 무실점 시즌 베스트 피칭을 통해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준 건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타이온이 직전 경기 호투의 흐름을 이번 경기까지 이어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최근 컵스 타선은 코디 벨린저가 이끌고 있습니다. 벨린저는 지난 보스턴과의 3연전에서 11타수 4안타, 홈런 3개를 몰아쳤고 현재 7월 출전한 12경기에서 타율 4할 4푼 4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벨린저는 마치 LA 다저스 소속 전성기 때의 벨린저를 보는 것 같습니다. 99년생 유망주 크리스토퍼 모렐 역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해주고 있고
99년생 백업 포수 미겔 아마야 역시 출전하는 경기들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팀의 중심 타자라 할 수 있는 니코 호너와 스즈키 세이야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는 점과 주전 유격수 댄스비 스완슨의 부상 아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 해결사 코디 벨린저의 활약 여부에 따라 승패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팀 워싱턴의 선발 투수는 트레버 윌리엄스입니다. 윌리엄스는 올 시즌 19경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4.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올 시즌 5월 3일 시카고 컵스전 선발 등판에서 5.1이닝 무실점 호투한 바 있는 윌리엄스입니다. 다만 윌리엄스 역시 6월 이후 등판하는 경기마다 대부분 실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안정감은 다소 떨어지는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앞서 강조드렸던 컵스의 코디 벨린저에게 통산 10타수 4안타, 홈런 2개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윌리엄스는 벨린저와의 승부를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선에서는 팀 내 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레인 토마스가 꾸준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고 조이 메네스와 도미닉 스미스의 활약도 준수합니다. 특히 2000년생 유망주 CJ 에이브럼스가 지난 세인트루이스와의 3연전에서 13타수 6안타를 기록하면서 7월달 절정의 타격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레인 토마스가 이번 경기 상대 선발 타이온에게 1타수 1홈런을 기록하고 있고 제이머 칸델라리오가 타이온 상대로 통산 7타수 3안타, 타율 4할 2푼 9리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강했습니다. 올 시즌 타이온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워싱턴 타선도 충분히 타이온을 공략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는 승 1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입니다. 올마킹을 통해 지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9번째 경기는 텍사스 레인저스와 템파베이 레이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텍사스의 선발 투수는 네이선 이발디,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는 타지 브래들리입니다. 텍사스 이발디는 올 시즌 18경기 10승 3패, 평균 자책점 2.8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텍사스의 1선발로서 어느덧 10승을 기록하고 있고 평균 자책점도 2점대인데다가 이닝 소화력도 준수한 이발디입니다. 다만 6월 중순부터 제구가 흔들리면서 볼넷 허용이 잦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실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시즌 6월 11일 템파베이전 선발 등판에서 6.1이닝 4자책점을 기록했었고 타선의 지원을 받아 승리를 챙겼지만 이날 이발디가 템파베이 타선에 홈런 1개 포함 안타 7개를 허용했던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 텍사스 타선의 타격감이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닝을 먹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텍사스 타선은 후반기 현 시점에서도 리그 팀 타율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주전 유격수 코리 시거가 최근에도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고 트레비스 젠카우스키 역시 최근 9경기 타율이 4할에 달할 정도로 타격감이 좋습니다. 팀 내 홈런과 타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아돌리스 가르시아 역시 후반기 좋은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이 다수 포진된 텍사스 타선인 만큼 템파베이 선발 브래들리가 실점 없이 막아내기에는 다소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원정팀 템파베이의 선발 투수는 타지 브래들리입니다. 브래들리는 올 시즌 13경기 5승 5패, 평균 자책점 5.4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월 2경기 등판에서 8.1이닝 동안 9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무너졌었고 확실히 6월 이후부터 페이스가 떨어지기 시작한 브래들리입니다. 이번 경기 상대가 리그에서 타격감이 제일 핫한 텍사스인 만큼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템파베이 타선은 한참 좋을 때만큼의 타격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타선의 핵심인 얀디 디아즈가 출산 휴가에서 복귀한 건 템파베이에겐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포 랜디 아로자레나와 완더 프랑코의 타격감이 다소 떨어져 있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자들 전반적으로 타격감이 한참 좋을 때만큼은 아닌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프란시스코 메이아와 조시 로우가 텍사스 이발디 상대로 상당히 강했던 만큼 이 두 선수의 활약도 이번 경기에서 중요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텍사스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0번째 경기부터는 영상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간결하게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경기는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캔자스시티의 선발 투수는 다니엘 린치,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선발 투수는 타릭 스쿠발입니다.
린치는 이미 올 시즌 6월 21일 디트로이트전 등판에서 7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승리를 챙긴 바 있습니다. 스쿠발 역시 캔자스시티 상대로 충분히 이닝 소화를 해줄 수 있는 투수인 만큼 두 팀의 접전 구도도 보이는 경기입니다. 다만 타선의 응집력이나 퀄리티가 원정팀 디트로이트가 약간 더 좋아 보이는 만큼 디트로이트의 근소한 우세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팀의 한 점차 접전 구도와 원정팀 디트로이트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11번째 경기는 콜로라도 로키스와 휴스턴 애스트로스의 경기입니다. 콜로라도 선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원정팀 휴스턴의 선발 투수는 헌터 브라운입니다. 7월 2경기 등판에서 흔들렸었던 휴스턴 브라운인데 그럼에도 구위가 있는 투수인 만큼 언제든지 반등해도 이상하지 않을 투수라 할 수 있겠습니다. 콜로라도가 확실히 홈에서는 변수가 있는 팀이지만 최근 휴스턴에 브래그먼과 터커 등 타격감이 좋은 타자들이 많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콜로라도 선발 투수의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원정팀 휴스턴 쪽이 우세해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2번째 경기는 LA 에인절스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에인절스의 선발 투수는 패트릭 산도발, 원정팀 양키스의 선발 투수는 도밍고 헤르만입니다. 선발 투수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만큼 타선이 먼저 터지는 쪽이 승리를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에인절스는 현재 마이크 트라웃이 부상 결장 중이고 양키스 역시 에런 저지가 결장 중입니다. 두 팀을 상징하는 선수들이 모두 빠진 가운데 에인절스는 역시 홈런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오타니의 활약이 가장 필요하고 양키스는 저지의 공백을 스탠튼이나 르메유 같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 커버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 모두 승리를 노려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승과 패를 추천드립니다. 13번째 경기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오클랜드의 선발 투수는 루이스 메디나, 원정팀 보스턴의 선발 투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력 차이가 어느 정도 있는 두 팀이고 이미 오클랜드 메디나가 7월 8일 보스턴전 등판에서 6이닝 4자책점 패전을 기록했던 만큼 이번 경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 보스턴의 듀란, 요시다, 터너, 데버스 등 타격감이 상당히 올라온 타자들이 많은 만큼 메디나가 실점 없이 이닝을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보스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14번째 경기는 시애틀 메리너스와 미네소타 트윈스의 경기입니다. 홈팀 시애틀의 투수는 브라이언 우, 원정팀 미네소타의 선발 투수는 베일리 오버입니다. 두 투수 모두 올 시즌 기대 이상의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네소타 오버는 올 시즌 등판한 경기 모두 5이닝 이상씩 투구해주면서 이닝 히터의 모습을 잘 보여줬습니다. 시애틀의 우는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만 고생했고 그 이후 등판에서는 점점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팀 경기를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둘 다 원체 기복이 심한 타선을 보유하고 있고 점수가 안 날 때는 또 엄청 나지 않기 때문에 이 경기 역시 저득점 투수전 양상이 첫 번째로 그려집니다. 두 팀의 접전 구도가 예상되므로 과감하게 1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3번 이월된 야구토토 승1패 34회차 분석 영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